동서남북 4대양의 광활한 바다가 세계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는 이곳 바다 아래에는 대왕 블록피쉬, 보다 더 큰 대왕 심해어, 보다 더 큰 초대왕 바다장어, 보다 더 큰 아일랜드 고래, 보다 더 큰 해왕류가 살고 있으며 4대양을 가로지를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인 그랜드 라인. 그 항로 위에는 해적선만한 빗방울을 헤쳐나가면 우박을, 피해나가면 눈사태를, 버티면 그냥 뭐든지를 시전하는 날씨가 존재합니다. 이 광활한 바다 위 흩어져 있는 여러 섬들은 특성, 기후, 그리고 자기장이 제각각인 정신나간 환경 속에서 과거 사무라이는 일격으로 용을 썰었으며 함선만한 배포알을 냅다 던지는 부족 전사와 맨손으로 해왕류를 두드러 잡아 사시미 해먹는 탐험가 정도는 되어야 술잔을 기울였으며 거인족 선장들은 전사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잡아온 해왕류 크기 비교조차 현피를 떠 100년간 0승 73,466무 0패를 기록하며 어느새 왜 싸우는지 이유조차 잊은 채 자웅을 겨루는 자들이 존재해왔던, 강한 자가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게 된 이 세계. 사람들은 이런 바다를 앞에 두고 항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평생을 자신들이 태어난 마을에서 안전을 담보로 세계 정부의 가맹국으로 가입하여 천룡인을 받들고 천상금을 바치면서 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정부는 NES 로비라는 사법기관과 해군이라는 치안기관을 설립, 800년간 무죄가 나오지 않는 재판과 세계 정부 휘하에 충성을 다하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170여 개의 가맹국을 가입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바로 이곳, 붉은 빛을 내며 거대한 절벽과 같은 대륙, 전 세계를 마치 하나의 빨간 띠처럼 두르고 있으며 그랜드 라인을 항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레드 라인. 그 위에 성지 마리조아에서 세상을 군림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공백의 100년 이후 세상에 정의조차 정의해 나아가는 세계 정부에 의해 800년간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며 세계 정부에 따르지 않은 채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 그들이 약탈을 일삼는 자이든 단순 탐험을 하는 자이든 상관없이 이들을 모두 해적이라 정의하며 특히 해군은 해적을 악이라고 규정, 정의 구현을 위한 토벌의 대상으로 생사불문의 현상금을 전 세계에 내걸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틀린 존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바다와 세계 정부의 정의로 만들어져 버린 세상에서 해적들은 특별한 목표도 인기도 없으며 조이보이의 역사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에서 비가맹국의 섬에 태어나서 가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해서 쇄국한 왕국의 왕으로 태어나서 해군에 입대하여 정의를 지켜야 해서 환경과 이유는 다르지만 세상에 의문을 던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바다로 나서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니 대해적 시대 이전, 아직 만화의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의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낭만의 시대 가운데 모그타운에서 태어난 자가 있었으니 그는 처음 만난 돛담배를 훔친 방랑자에게 대뜸 이 만남은 운명이다며 돛담배를 타고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는 이 터무니없는 세계와 바다가 무색해질 정도로 호쾌한 터무니없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매료하는 자, 바로 골디 로저였죠.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골디 로저는 모든 것이 정의돼 버린 이 세계를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끝까지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바라보면서 그 해답을 찾는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 끊임없이 세상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 그 자체이자 낭만의 시대의 정점에 있는 자였죠. 라분이라는 아기 고래가 사람을 따라다니던 시절 골디 로저는 바다로 나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초신성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랜드라인을 모두가 두려워하던 해적의 암흑기, 강한 해적만이 살아남을 수 있던 시절 로저는 워터세븐의 인류 조성공 톰이 직접 만들어준 오로 잭슨호와 그가 이끄는 로저 해적단과 함께 카타쿠리가 도넛 먹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군의 경쟁은 시작되었고 해군 소속의 떠오르는 초신성 가프와의 쫓고 쫓기는 라이벌 관계 또한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골디 로저는 끝내 몇백 년간 아무도 도달하지 않았던 그랜드라인 항로의 끝지점 로드스타에 도달. 허나 그곳에 상륙하였을 때 최후의 섬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 일조를 위해 포네그리프를 찾아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뒤돌아서야만 했던 로저는 오히려 더욱 진실에 가까워지고자 어떻게 해서든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으로 포네그리프를 찾으러 다니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로저 해적단은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선 언젠가는 그 시대의 정점에 군림해 있는 최상위 포식자들의 벽을 넘어서야만 했고 피해갈 수 없는 충돌을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갓벨리 사건이죠. 세계 정부는 갓벨리라는 비가맹국 섬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사냥하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 어떤 해적들의 본거지에 침입하여 그들이 소유했던 귀중한 악마 열매와 보물들을 훔쳐가 버리게 되죠. 카이도, 대지된다. 승은이 거의 고토바르에 이르소. 그 해적단은 바로 록스디 지백 선장을 필두로 빈수영, 빅맘, 카이도우와 같이 훗날 바다의 황제가 되는 자들을 선원으로 둔 채 유일하게 세계 정부에 대항하며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무자비한 당대 최강의 해적단 록스 해적단이었죠. 그렇게 자신들의 물건을 탈환하기 위해 갓벨리로 오게 된 록스 해적단과 세계 정부의 마찰은 순식간에 고조되었고 각지의 해적까지 몰려들게 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중심으로 들어간 로저 해적단. 그곳에 로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려가게 된 가프. 민간인이 엮인 채 세계 정부 세력과 해적 사이에 벌어지는 무자비한 학살의 현장에서 가프는 로저를 쫓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현장 진압을 위해 로저와 함께 연합하여 공공의 적인 록스 해적단을 제압하며 천룡인과 그들의 노예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유혈 사태는 해적과 해군의 연합으로 인해 록스 선장의 사망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갓벨리에서 로저는 해적이기에 서둘러 도망쳐 나오던 중 습득한 보물상자에서 자신의 밀짚 모자의 차기 주인이 되는 샹크스를 아기인 상태로 발견하게 되어 배에서 키우게 되면서 향후 버기와 함께 견습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프는 그토록 처단하려던 악이라는 해적과 함께 손을 잡았다는 점, 자신의 정의의 범주에 벗어나는 천룡인을 보좌하였다는 점, 모든 것이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과거로 남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에 평생 해군의 영웅이라는 뗄 수 없는 명찰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골디 로저와 관계는 천적이지만 정말 운명과도 같이 훗날 더욱더 멀고도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갓벨리 섬은 모든 사건이 정리된 이후 세계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섬으로 또 한 번 조이보이의 왕국과 같이 세상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선장이 없는 록스 해적단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며 록스 해적단은 갓벨리 사건과 함께 잊혀져 버리게 되죠. 갓벨리 섬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관련되었던 수많은 인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향후 원피스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원피스를 찾아 부, 명성, 힘, 이 세상 모든 걸 손에 쥔 해적왕 골드로저라 정의된 남자. 오늘은 에피소드 오브 골디 로저의 상편으로 그의 시대 배경에 대해 다루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루피가 있는 시대처럼 사왕, 혁명군, 칠무회 등의 바다의 균형과 견제조차 없으며 세계 정부가 압도적인 절대 권력을 통해 800년간 이룩한 시대. 하지만 문득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아포칼립스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평온한 시대였습니다. 안전을 보장해주는 각자 주어진 마을에서 세계 정부의 정의 아래 살아왔던 시절. 어찌 보면 세계 정부에 반하는 해적들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 하지만 조금만 깊이 진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막연한 큰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애니에스 로비, 해군 등 지나치게 커진 휘하 조직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며 어느새 세계 정부는 정의를 수호하는 조직이 아닌 정의를 정의하고 강요하는 조직으로 세상을 장악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평화, 안전, 그리고 심지어 철저한 평등을 유지하겠다는 세계 정부의 왕가들조차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되어버린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에게 의무하는 천상금이라는 양분. 사람들은 험한 바다와 너무나 비대해진 조직이 있는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지며 세계 정부를 어느 순간 원래부터 있었던 옳고 필요한 존재라 합리화하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너무 비대해진 나머지 자신에게 돌아와 족쇄를 채우고 총불을 겨누어도 말이죠. 대해적 시대 이전, 세상이 곧 세계 정부였으며 무슨 시대라는 것도 바다의 원피스라는 목표조차 존재하지 않는 때, 끊임없이 정의하려 드는 각자의 환경을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가족, 힘, 정의, 자유 등
원피스가 없다면 자신만의 원피스를 만들어 개척해 나아갔던 세대. 어찌 보면 대해적 시대라고 정의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 세대의 다양성 있는 MZ 해적들보다 이러한 그들의 행보가 더욱더 자유로웠으며 世界をひっくり返すだったが 어느 순간 우리 가슴 속 깊이에 파동을 일으켰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때론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들 관련한 연재 분량이 부족하고 어떠한 시대라고 정의해주지 않아도 원피스 독자들 사이에서 그 시대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낭만의 시대라는 이름을 개척해 주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마치 만화 속의 세계 정부 깃발을 흔드는 똑같아 보이는 엑스트라처럼 끊임없이 규정하고 정의하려들려는 사회 속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너무나 순수하기에 꺾을 수 없는 의지가 현실판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견문색 패기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